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num입니다. 오늘은 추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가을 추자, 저녁 석자 그래요. 그래서 가을 저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력 8월 15일, 즉 저녁에 대보름이 뜨는 날이다. 그게 이제 그 추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넷상에서 그 추석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 가을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이다. 가배, 가배일, 가위, 한가위, 중추,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도 한다. 가위날 한가위는 순수와 우리말이며 가배는 가위를 이두식으로 한자를 쓰는 말이다. 그러네요. 자, 그래요. 이제 그 추석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가족들이 사는데 이제 추석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있으면은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음식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 다정한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 이제 추석 한자 뿌리채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가을 추자인데요. 가을 추자를 분석을 하면은요, 이게 벼화자예요. 벼화. 그 다음에 이게 불화자죠. 예, 그래요. 그래서 벼와 불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화자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게 불화자라고 해서 꼭 불화자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불이라는 역할을 전부 썼어요. 기름과 역할을. 그러니까 불을 우리가 태우면은 열도 나고 연기도 나고 재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뜨겁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익히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어떤 것들을 그 재물 집 같은 뭐 큰 그 건물 같은 거를 태워가지고 또 화재가 나고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어떤 그래서 불이 하는 기능과 역할을 전부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익다 그런 뜻입니다. 익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걸 삶아서 익히다든가 익혀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벼가 익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익인 시점이 벼가 익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익잖아요. 여름에 익어요? 봄에 익어요? 겨울에 익어요? 가을에 익잖아요. 벼가. 예, 그래서 가을 추자예요. 가을 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익다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열매나 씨앗이 여물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익다 그런 뜻이요. 익다 그 의미가요. 이거 지금 익다 그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습니다. 열매나 씨앗이 여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가 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기나 채소, 곡식 따위 날 것을 뜨거운 열을 받아 그 성질과 맛을 달라지게 하다. 이게 이제 삶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가 푹 익다. 우리 그런 말을 쓰죠. 익다. 딱 김치, 술, 장 따위를 맛이 들다. 그래서 간장이 익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여기서는 열매나 씨앗이 여물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벼가 여기서는 익다 그러는 거예요. 불화자는 여기서 익다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익다가 열매나 씨앗이 여물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벼가 여물었을 때 시점이 가을이다. 그래서 가을 추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저녁석이 있죠. 이건 저녁석.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석날이 되면은 가을에 이제 많은 수확을 많이 하죠. 벼만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라든지 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옥수수, 고구마, 뭐 이런 것들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배, 대추, 밤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풍성하게 많이 먹는 창고에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해 재배한 거를 핵곡식, 핵과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조상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풍부하게 상을 차려서 조상님에게 바치고 또
많은 가족들이 와서 또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고 조상님에게 예의를 바치는 거니까, 음식에서 바치는 거니까 예의를 갖추는 날이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모이니까 화합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것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그럼 우리 뿌리 채널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벼화자입니다. 벼화자예요. 여기에 3급에 있습니다. 벼화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이게 꺾였어요. 그렇죠?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꺾인 게 이제 벼화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벼는 분명히 나무가 아닌데 나무 목자가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벼가 이렇게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줄기와 잎이 나오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평평한 땅에 벼도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벼도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90도, 180도로 돌린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를 180도로 돌려서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게 돌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게 이제 벼 나락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벼가 이렇게, 예, 숙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벼와 이거 3급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건 벼는 나무가 아닌데 나무 목자로 쓰는 개념이 꼭 나무는 나무라고 해서 나무한 개념이 아니에요. 나무도 평평한 땅에서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도 나무 목자가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보리도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무라는 게 꼭 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무 목자도 평평한 땅에서 뿌리와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보리도 평평한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벼도 마찬가지죠. 막 그런 개념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180도로 돌리니까 나무 목자가 돼서 벼가 이제 익으면 고개를 숙이니까 이렇게 해서 벼화자다. 그런 뜻이고요.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벼화자입니다. 아니, 불화자입니다. 불화. 요거는 8급에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거 불을 피울 때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죠. 안 쓰러지게 세워놓은 것을 세워놓죠.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막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불을 지펴서 이게 태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꼭 사람 인자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기대면서 서로 기대면서 쌓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화자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저녁석인데, 저녁석, 7급에 있습니다. 이 저녁석은 왜 그러냐면요. 저녁에는 우리가 시점을 3개로 나누잖아요. 대부분. 그쵸? 하루를. 어떻게 되냐면은, 낮에는 뭐예요? 해일자죠, 해일. 해가 뜨는 시점이 낮이잖아요, 낮. 그쵸? 낮은 해일자예요. 해일자를 쓰고. 그 다음에 달월은요? 달은 언제 뜹니까? 네? 달월은 언제 떠요? 밤에 뜨죠, 밤에. 밤에, 깜깜한 밤에 떠요. 그렇죠. 밤에 뜹니다. 그러면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 중간에 저녁이 있잖아요. 우리 저녁 식사 하는 때 쓰는 그런 말, 저녁이 있어요. 저녁이 있는데, 그 저녁이라는 걸 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녁에 어떤 특별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해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나는 것이니까 그게 해일자고, 달도 그 초승달 모양 같이 생겨서 달월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형문자인데, 여기 이제 저녁이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저녁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달월자의 하나를, 이자를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뺀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이죠, 이거는. 그래서 해는 낮을 의미하고 달은 밤을 의미하는데, 낮과 밤 사이에 저녁이 있는데, 그거를 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저녁에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달월자의 하나를 빼서 이렇게 저녁서를 만들었다. 약속입니다. 이건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리맥자도 나무목자가 들어가고, 벼화자도 나무목자가 들어가고, 나무도 나무목자가 들어가고,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나무목자입니다. 나무목, 그죠? 이거 8급에 있습니다. 나무목은 평평한 땅에 바닥에 밑에가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게 해서 글자는 이렇게 90도, 180도로 돌린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아까 이거 벼화자도 마찬가지죠. 벼화자도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벼화자인데,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개를 숙여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꺾어서 이렇게 벼화자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리맥, 이게 이제 보리맥자예요. 보리맥. 이건 3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보리맥의 우회 부분이요. 이 우회 부분이 이자입니다. 이자가 올레자예요. 올레. 7급에 있습니다. 오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오다, 그런 뜻이죠. 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나무 목자가 들어갔잖아요. 나무 목자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목. 그죠? 근데 이게 나무 목자는 꼭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평평한 땅에서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와 잎이 있고, 평평한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런 뜻이 있는 개념으로 썼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리도 평평한 땅에서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보리는 이제 이렇게 자라면요, 보리가 이렇게 자라면은 이렇게 이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벼 씨앗과 이삭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근데 요때는 안 익은 때예요. 덜 익었을 때가 이제 이게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럼 그 씨앗의 나달을 보면은요, 방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달이. 진짜로 여러분이 보리 씨앗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늘로 향해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이제 덜 익었을 때 하늘을 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익으면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삭이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 이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이거 지금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고개를 숙이면 아까는 안 익었을 때, 보리가 안 익었을 때는 이렇게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씨앗이 가는 건데, 고개를 숙이니까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인자 모양을 쓰는 것은 꼭 사람인자라고 해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자는 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자가 어떤 사물의 모양같이 생겼으면 다 썼어요. 그래서 고기 육변도 마찬가지로 사람인자 이렇게 쓰죠. 고기 살결이 이렇게 사람인자 모양으로 생겨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리 씨앗이 안 익었을 때는 하늘로 향하는 모양인데, 다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고개 숙여서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그 씨앗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써줬잖아요. 한자는 2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러죠. 씨앗이 여러 개가 한 모가지, 이삭에 여러 개가 씨앗이 달려있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일 때는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해야 돼.
만약에 고개를 숙였는데도 수확을 안 하게 되면 씨앗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싹이 트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보리가 이제 고개를 숙일 때 수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 그래서 올레자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올레자의 밑에다가 이거를 칠복자로 썼어요. 칠복자로 썼습니다. 칠복자는 회초리, 그 다음에 손으로 회초리를 잡고 치다, 때리다, 두들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다, 때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자기에게 자기 씨앗을 먹지 말는 게 보리가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새나 벌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 보호하기 위해서 까끄라기가 있습니다. 이게 뾰족뾰족 까끄라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이제 까끄라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까끌까끌하고 그래서 그거 한번 타면은 아파요. 그래서 새가 씨앗을 쪼아 먹지 못하게, 벌레가 씨앗을 먹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때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때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나의 씨앗을 먹지 말라고 그런 까끄라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칠복자는 까끄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까끄라기를 의미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까끄라기가 있는 고개를 숙여서 씨앗이 이런 방향으로 있으면은 수확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맥자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을 추위에 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을에는 이제 또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죠. 이제 가을 추자가 들어가는 것은 가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예, 그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요. 요게 지금 물수자입니다. 물수.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을 추자예요. 가을 추 그렇습니다. 자, 가을 추는 벼가 익는 시점이다. 이게 벼만 익어요, 가을에. 조나 콩이나 밤이나 사과나 배나 뭐 대추 뭐 이런 것들이 다 익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가을에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풍성하잖아요, 가을에 먹을 게.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익으면은 더 이상 이제 식물이 이제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걸 다 했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이.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가을에 물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할 추자예요. 이게 다 하다라는 것은, 이제 끝이다. 이제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이제 벼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벼가 우리가 그 논에 심으면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까지 물이 있어야 되면 거의 다 익을 때까지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익으면은 이제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 물을 뺍니다. 벼가 실제로 그래요. 논에 여러분이 그 농사를 져보면 항상 이게 자랄 때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라 죽어요. 벼가 말라 죽어서 안 돼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벼가 다 익으면은 이제 다 익으면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다 빼야 돼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물이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할 추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손수자죠. 손수, 그 다음에 이게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 추, 그래요. 그러니까 가을에 손으로 할 일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가을에 이제 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벼도 베야 되고, 홀타야 되고, 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그렇고, 옥수수, 조, 그 다음에 사과, 배, 대추, 막 이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손으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가 정해놔야죠. 모아놔야죠. 그죠? 그래서 모을 숫자입니다.
볼 숫자예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벼가 다 배고 나면 논에 우리 그 이제 물을 다 뺀다고 그랬죠. 물을 다 빼지만 이 물고 있잖아요. 물고는 항상 1년 내내 있어요. 이거를 물고라고 하는 건데 여기 논에 이렇게 벼가 자라는 부분만 다 익은 이 자라는 부분만 물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벼를 다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게 되면 이 물고가 있어요. 이렇게 물고는 항상 물이 이 1년 내내 있어요. 겨울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1년 내내 있습니다. 물고는. 근데 여기만 이제 가을에 물을 빼는 거죠. 예, 벼가 다 익으면 그냥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물고에 고기가 많이 살아요. 특히 미꾸라지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꾸라지를 이제 다 이제 벼를 수확하고 나서 이 물고가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미꾸라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가을 추 그다음에 여기는 고기여자죠. 고기여. 그래서 가을에 잡는 고기예요. 그래서 논에서 이렇게 물고에서 그때가 이제 가장 이 미꾸라지가 살이 많이 쪄서 맛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하고 나서 그 물고에 미꾸라지가 많이 사는데 그 미꾸라지가 살이 찐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때 가을에 고기를 잡는 게 미꾸라지다. 그래서 미꾸라지 추, 미꾸라지 추자예요. 그래서 추어탕 할 때 그 1급에 있습니다. 추어탕 할 때 이게 쓰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가을 추자가 들어가는 건 가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좀 더 볼까요? 지금 요거에 이제 가을 추자죠. 가을 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음심자예요. 마음심. 그렇습니다. 그게 가을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부 얘기하는 거죠. 농부. 왜요? 가을에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은 농부들이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농부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수확 시기 때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요? 이 수확 시기에 잘못돼 버리면 1년 내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예민해요. 그래서 벼가 이렇게 자라면은 그 벼 나달이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약할 때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쓰러져요.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렇게 쓰러지면은 1년 내내 농사가 헛되는 거예요. 헛돼.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제 익으면은 또 요때 막 새들이 많이 막 모여들어요. 그 벼 나달을 먹으려고. 그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그러니까 막 요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를 막 쫓아야 돼. 새총으로도 막 쏘고 막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줄을 쳐가지고 막 반짝반짝 만들고 막 소리를 뭐 양재기를 두들기면서 소리를 아주 막 새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때, 걱정을 많이 할 때. 이때가. 그래서 가을에 수확 시기 때가 농부가 가장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근심수예요. 근심수. 그렇습니다. 이게 3급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는 이쁘죠. 이쁘.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 추. 자, 가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잎은 여기서 뭐냐면 잎은 여러 가지 그 기능으로 썼는데요. 잎과 기능 역할을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으로 말을 하는 건 소리. 이게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를 의미해요. 그래요. 그래서 가을의 소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의 소리. 그 가을의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벼가 익으면 곡식들이 익으면은 주변에 막 뭐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새가 득실거려서 막 소리가 나죠. 새는 짹짹짹짹 소리 나고 곡식 익었는데 새 한 마리만 여기 와 있으면은 있는가요? 뭐 많은 새들이 그때 이때다 하고 그냥
벼가 익을 때 막 그때 막 쪼아먹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새들이 모이죠.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끄럽게 짹짹짹짹 소리를 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농촌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 추자예요. 소리 추자입니다. 예, 그런 새들이 또는 벌레들이 이렇게 날려들어서 쪼아먹는 그래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소리 추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눈목자죠. 눈목. 이거는 가을 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에 눈이다. 그런 뜻은 뭐냐면 가을에 우리가 여러분 가을에 여행 산에 많이 가시죠? 왜 가요? 산에? 가을에 산에? 단풍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단풍이 빨갛게 들고 노랗게 들고 그래가지고 아름답잖아요. 그 단풍을 보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눈으로 보는 거,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볼추자예요. 볼추 그렇습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나무목자입니다.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가을추자죠. 가을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무인데 가을에 나무가 많죠. 그렇죠. 가을에 나무가 많은데 가을에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익은 열매가 익은 모양인데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무는 나무인데 가을에 나무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가래나무입니다. 이게 가래나무. 가래나무. 이게 가래나무예요. 가래나무 추자 그 얘기 들어봤죠? 추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추자가 이제 익으면 가을에 이제 익는 것이죠. 추자도 가을에 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래나무 추자 이게 이제 익는데 이게 이제 그 추자 씨앗이에요. 근데 추자 씨앗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듬새가 이음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쭉 자르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씨앗이 있는 씨앗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생겼잖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이 모양이 바로 우리 가래라고 하죠. 이거. 삽 가래 모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삽 가래 모양. 이렇게 생기고, 여기 뼈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네, 손잡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양이 이거 똑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래 씨앗을 쪼갰을 때, 절반으로 쪼갰을 때 그 쪼개는 그 모양이 이 가래 모양하고 똑같다. 그래서 가래나무 추자예요. 이게 2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가래나무 추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